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캠퍼스 특파원 이영훈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영훈 쌤 별일 없었나요? 네, 뭐 별일은 없었는데 네. 그 황보미 아나운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고민이 많아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제 29살 되서 그런 거냐고 하는데 황보미 아나운서님 어떻게 되시죠? 기억이 안 나네요. 나이를 잊고 살아서. 네. 곧 서른이시지? 김광석이 좋아지네요. 네, 취향 저격 오늘의 기업은 어딘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기업은 국산 소프트웨어 벤처기업 제니퍼 소프트입니다. 뭐지? 2005년 설립된 이곳은 애플리케이션 성능 관리, APM 제품인 제니퍼를 개발, 판매하는 곳인데요. 현재 전 세계 1,200여 개 기업과 파트너 비즈니스를 체결해 소프트웨어 판매와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전 세계 시장 매출이 180억 원, 2017 기업 신용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만큼 성장 가능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제니퍼 소프트는 무엇보다 국내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파격적인 근무 환경을 성장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파격이 과연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니퍼 소프트 잘 알려진 기업은 아닌데요. 조정 씨는 혹시 알고 있나요? 아니요, 저는 제니퍼 소프트라는 말을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고 네. 지금 이렇게 설명만 보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회사인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이 좀 이렇게 알아보신 것 같은데 한번 좀 들어보고 싶네요. 네, 먼저 영훈 학생. 이게 한참 SNS에서 화제가 네. 됐었던 적이 있어요. 이게 복지 수준이 진짜 이게 길 가다 보면 그런 점포 정리하는 데 있잖아요. 사장님이 미쳤어요. 그 수준보다 훨씬 심해서 그 앞에 개를 붙여야 될 정도로 너무 진짜 복지 수준이 좋아가지고 궁금해지는데요. 네, 너무 가고 싶은 회사 중에 하나예요. 네. 제니퍼 근데 쳐봐도 제니퍼 로렌스? 네. 그 영화 배우인가? 배우. 네. 제니퍼 로렌스 노출 나오더라고요. 그냥 두 개 보다가 지금 좋은 거 나왔네요. 녹화가 들어갑니다. 한 길로 세셨네요. 알겠습니다. 빅데이터, 제니퍼 소프트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 1년간 2,350여 건 정도 언급이 됐습니다. 언급량이 많진 않지만 또 회사 규모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연관어를 보면은 채용이라든지 역시나 아까 복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연관어 2위가 복지였습니다. 그러면서 꿈의 직장, 문화, 글로벌, 연봉, 면접, 소프트웨어, 스펙, 블라인드 채용을 하기로 또 유명해서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단어, 파주, 이 회사가 파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딩, 소프트웨어 업체다 보니까 코딩이라는 단어까지 긍부정 감성어 분석을 해봤더니 90%가 긍정적인 반응이었고요. 뭐 아직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지 못하지만 이 회사를 한번 접한 학생들은 굉장한 호감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 부정적인 거는 뭐예요? 글쎄요, 10%뭐 부정적인 단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왜 웃죠? 약간 준비 안 된다고 억지로 해나가는 느낌. 아니 기억을 떠듬떠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기업보단 작은 회사다 보니까 회사 규모라든지 또 회사가 파주에 있다 보니까 또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장거리 출퇴근 이런 것들. 국내 기업인가요, 그럼? 그렇죠, 국내 기업입니다. 네, 이러한 제니퍼 소프트의 채용 어떻게 진행될까요, 홍쌤? 실제로 이제 직원 수가 많진 않아요. 지금 뭐 임직원 수가 한 20명이 좀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취업할 수 있는 확률이 그다지 높지는 않죠. 그러니까 최근에 보니까 글로벌 마케터, 그러니까 상시로 이제 채용이 이루어져요. 한 명 채용을 하는데 그 논술 주제를 이제 서류 전형에서 심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주제가 굉장히 어렵고 그 양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제를 보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A4지 한 10매 이하로 제출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재능과 경험에 대한 비평과 발산. 뭐 요거에 대해서 A4지 한 5장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좀 주제를 주죠. 그러니까 IT 벤처 기업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스펙보다는 정말 좀 특수한 경험이라든가 이력들을 보고 있고, 오히려 이런 좋은 기업들이 뭐 제니퍼 소프트 하나는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이런 IT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식견을 넓힌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학생들이 얼마나 이 기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좀 궁금해지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아, 진짜 이게 인지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특히나 서울대를 갔다 왔거든요. 와, 이 친구들의 머릿속을 제가 해석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힘들었어요. 네. 제니퍼 소프트에 대한 친구들의 얘기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캠퍼스 특파원 이영훈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공학관 앞에 나와 있는데요. 말하죠? 여러분 저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그 부드러움과 스윗함 아니겠습니까? 부드러운 소프트 가이 이영훈이 제니퍼 소프트에 대해 제니퍼 소프트니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아 부드럽죠. 아주 부드러워요. 소프트하면 아 소프트해. 시작하는 거야. 지금 사람들 속잡기만 느껴져. 오늘 양복 정장 입고 있는데 네. 뭐 오늘 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대학원 인터뷰가 있어가지고요. 어때요? 정말 좀 대학원 잘본 것 인터뷰가 같아요. 어때요? 많았어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그냥 보통으로 한 것 같아요. 이게 잘 된다면 네. 그 기분을 표현하자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잘 표현하고요. 잘해주신 너무 고맙습니다. 날라리세요. 서울대 다 학생들은 우리 정규 뭐 1등 하는 다 애들이잖아요. 그건 아, 아니겠지만 그럼요. 특히 정규 공대 1등도 이쪽은 다는 못 가죠. 일반 취업을 그렇네요. 원하는 것보다 계속 학문 쪽으로 정진하려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비교적. 어떤 이유일까요? 4년 동안 배운 것만으로는 자기가 어떤 엑스퍼트 전문성을 이제 가졌다고 다들 많이 못 느끼는 것 같아요. 학문 쪽으로 정말 순수하게 관심 배우고 있는 싶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요. 내가 그냥 우리랑 이제 다르죠. 취업을 나중에 했을 때 네. 더 높은 자리부터 시작하고 싶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제니퍼 소프트라는 기업은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보셨고 그 IT 기업인데 굉장히 사원복지가 되게 좋아요. 막 월세 50%도 주고 차량 유류비 다 지원되고 월세 막 애 50% 나오면 줘요? 1,000만 원씩 주고 비싼 데 가도 돼요, 출퇴근 시간 자기가 정할 그건 수 있는 상관없는 그런 것 데거든요. 아이도 막 데리고 와도 되고 대단한데요? 어쨌든 엄청난 복지를 가진 이런 예. 회사거든요. 이런 회사에서 러브콜이 온다면 예. 대학원 포기할 수 있어요? 저는 안 포기할 것 같아요. 이런 꿀 기업, 엄청난 기업보다 학문에 대한 이 욕심이 더 있다는 거죠. 일단은 네. 실제로 러브콜이 온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와봐야 아는 거죠. 와봐야 아는 저 안 거죠. 와봤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혹시 제니퍼 소프트라는 회사 혹시 들어보셨어요? 회사 규모는 작아도 네. 직원들한테 엄청 아는 거예요? 복지 유일한 해보세요. 학생이었어요. 유일한. 네. 내가 취업을 할 때 이런 복지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 출퇴근 시간 자유로운 거, 출퇴근 자유로운 거. 월차 연차 좀 수업으로 자주 쓰는 게 쓸 낫지 수 있는 않나? 자주 쓸 수 있는 거. 놀기 좋은 회사. 넓기 그러면 좋은. 프리랜서가 회사는 일하러 가는데 놀 생각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제가 바라는 거를 해줄 회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하겠네요. 이거 서울 집중화 현상이 좀 심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걸 위해서 정부에서 좀 손을 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시장에서 알아서 될 수 있도록 시장에 맡겨두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정부에서 이제 좀 취업을 할 나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네네. 알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 좀 도와주면은 그 기업에서도 좋고 아는 거니까 일자리를 알 수 있는 거니까 저희한테도 좋지 않을까. 제니퍼 소프트는 사실 옛날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걸로 유명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도 요즘 좀 블라인드 채용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블라인드 채용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좀 학력이 높은 사람들한테 입장에서는 노력해서 이 학력을 가졌고 그 학력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자기가 진짜로 능력이 있다면은 학력을 굳이 따지지 않아도 그 혜택은 어차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대다운 발언인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제가 너무 쫑생이 같았던 생각이 들더라고요. 블라인드 채용하면 어떡해. 나 네.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근데 오히려 서울대생이 블라인드 채용해도 뭐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티가 날 거다. 잘 모르는 분들은 이제 서울대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최고 학부니까 취업이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기업 관점에서는 또 오버스펙 때문에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과연 우리 기업에 만족할까? 여기 몇 년 있다가 더 좋은 기업으로 이직하진 않을까? 이렇게 볼 때도 있어요. 기업이 쪼는 거네요? 그렇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서울대 나온 친구라고 하면 너무 또 공부만 하지 않았을까? 여기 들어오면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그러니까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건 어찌 보면은 또 최고 명문대 학생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선입견이 사라지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떠도는 한간의 소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요. 네, 우리 또 제니퍼 소프트. 소문이 잘 안 나 있어가지고 찾기 어려웠는데. 네. 제니퍼 소프트엔 절대 하면 안 되는 33가지가 있다고 카더라! 왜 이렇게 많죠? 보통 기업에 입사하면 우리 직원들이 지켜야 할 사규 같은 게 있는데요. 내가 볼 때 아마 좋은 거 같은데 이게 뭡니까 이게?
이 회사 대표하고 부대표가 직접 개발자 출신이기 때문에 아주 실무적인 부분들을 가치관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항목들을 보니까 재미난 것들이 많아요. 전화 통화 시에 지금은 어디예요? 뭐 하고 있어요? 언제 와요? 라고 묻지 마라. 그 다음에 또 보면 회의 중인데 좀 이따 전화할게. 그러니까 가족의 전화 왔을 때는 꼭 그 전화를 받아라. 그리고 항목들을 보면 저는 이게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뭐 오래 통화해도 돼요, 가족이랑? 급한 일 있으면 그럴 수도 그럼 있겠지만 회의 들어갈 때 일부러 가족한테 전화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잘 들어봐요. 그 우르르 몰려다니며 같은 시간에 점심 먹지 마요. 같이 점심 먹는 것도 때로는 신경 쓰여요. 시간은 자유롭게 먹고 싶은 것을 먹어요. 출장 후 초콜릿 사오지 마요. 그것 사기 위해 신경 쓰는 누군가에게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저도 해외 출장 갔다 오면 또 의뢰 그냥 엄마처럼 그러니까 뭐 사오고 우리 상국 씨도 그때 저 남미 어디 여행 갔을 때 뭐 저한테 뭐 이상한 돌덩이 같은 거 하나 주더라고요. 거의 의미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만 있는 그런 문화인 것 같아요. 어디 갔다 오면 꼭 이런 걸 좀 선물해야 된다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국 씨는 물론 좋은 선물인데 여튼 이제 그런 걸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런 것들이 아주 참신해 보여요. 그다음에 너무 일만 하지 마요. 가끔 놀아도 돼요. 그다음에 농담이라도 상대방을 비웃지 마요. 당신은 웃지만 상대방은 상처받아요. 그럴 수 있어요. 마지막 거 이거 아주 인상적이에요. 회사를 위해 희생하지 마요. 당신의 삶이 먼저예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라는 건 내가 100% 희생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노예처럼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여러분들 또한 같이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가슴속엔 있지만 차마 내뱉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저는 아주 좀 좋은 기업 문화인 것 같아요. 저도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겠습니다. 제 인생을 위해.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이 금지 항목만 봐도 회사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뭐 혜택이랑 이런 거 주는 것만 해도 좋은데 네. 아, 이거 과연 연봉까지 그러니까요. 쓸지 너무 모르겠는데. 예. 네, 지금 평균 연봉이 6,264만 원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잡플래닛 제공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표본으로 이제 뽑은 사람들이 4명밖에 안 돼서 과연 이것을 타당한 대표로 봐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좀 있긴 대표랑 하지만 부대표 뺀 거예요, 그럼? 한국 씨 자꾸 이상한 거 묻지 마세요라고 아까 홍기찬 쌤이 하셨죠. 네,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회의 중에 이렇게 막 질문해도 된다 했잖아, 좋은 기업은. 근데 상국 씨는 질문의 의도가 그냥 막 던지니까 전 팀장님이 지금 정보가 얼마 없거든요. 정보가 없어서 그거 딱 얘기했는데 뭐니? 그러고 물어보면 대응이 불가능하죠. 그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니퍼 소프트의 연봉 철학이 있습니다. 네. 역량에 준하는 최고 수준의 연봉을 책정한다. 그래서 개개인이 성과를 얼만큼 냈느냐에 따라서 아마도 또 개개인별로 차이가 좀 심하지 않을까. 이 제니퍼 소프트에 입사하면 어떤 스펙이 필요할까요, 쌤? 이런 IT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특징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관련돼서 개발했던 경험이라든가 컴퓨팅 언어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갖고 있는 코딩 실력이 정말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다양한 언어들을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학업 타이틀보다는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IT 기업들에 가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겠죠.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이형. 네, 우리 또 핫한 키워드로서 저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첫 번째, 우리 제니퍼, 우리 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야. 짜잔! 예, 샵 꿈의 직장, 샵 삼성이 부러워하는 회사입니다. 삼성이요? 예, 우리 제니퍼 소프트의 업무 환경과 직원 복지가 한국의 구글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과 LG, CJ 같은 대기업들이 수시로 견학을 하면서 우리 자기 회사에 우리 좀 도입할 수 있는 좋은 게 뭐가 있을까라고 찾는다고 할 정도로 예, 정말 복지랑 여러 가지가 좋다고 합니다. 아니 대체 직원 복지가 어느 정도길래 대기업이 불어하는지 전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근무 시간이 하루 7시간입니다. 다른 회사보다 좀 1시간 정도 좋네요. 작죠. 그래서 주 35시간. 출퇴근 시간을 또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연봉 외 복지 비용이 연간 300만 원 정도 또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뭐 가족 여행이라든지 뭐 병원비, 개인이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휴대폰 기기 비용, 월 사용비를 모두 지원해 줍니다. 예, 그리고 교육비라든지 개인 소장 도서 구입비, 그럼 아이템 같은 거 막 사도 돼요? 아이템은 게임 아이템. 게임 아이템. 아, 그거는 아마 안 되지 않을까? 한번 물어볼게요. 본인이 파주 헤이리에 있기 때문에 출퇴근 업무상 발생하는 차량 유류비라든지 교통비도 또 전액을 부담해주고요. 입사 5년 미만은 주거 지원.
그래서 사택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 이제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고요. 괜찮다. 월세를 살면 또 50%를 지원해주고요. 전세 자금도 대출해주고 차량 구매까지 또 대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해외여행 취지에 추가 2주 단위의 휴가가 있고요. 또 1년에 최대 8주의 무급 휴가를 갈 수 있고 정기 휴가는 이제 신입 기준으로 정기 휴가 20일, 또 2년 차마다 일주일이 또 추가됩니다. 매년. 와. 그리고 여성은 언급 없이 월 1회 유급 생리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그냥 본인이 빠지고 싶을 때 빠지면 되고요. 본인하고 배우자, 부모님까지 종합병원에 건강검진을 해주고요. 여성 육아휴직을 최대 2년까지 쓸 수가 있고 산전후 휴가 3개월, 남녀 직원 1,000만 원 출산 축하금, 아이를 낳으면 1,000만 원을 무조건 줍니다. 또 주중 주말 언제나 회사에게 그 회사에 수영장이 있어요. 그래서 근무 시간 안에도 가족들 누구나 와서 함께 또 수영을 할 수가 있고 수영하는 시간도 근무 시간에 또 포함을 해줍니다. 그래서 본인이 일이 일찍 끝났다. 7시간 수영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가능하죠. 대신 이제 그거에 본인이 책임만 지면 되는 거예요. 내 1년 성과가 좋지 못하게 되면 연봉이 빠지기 때문에. 예, 그리고 너무 많아가지고 그 장비 포인트 구매제를 운용하고 6개월마다 적립되는 포인트로 본인이 쓰고 싶은 새로운 장비를 또 구입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보다 더 잘해주는데요. 요새 정말 근데 출산율 걱정 많이 하는데 모든 회사가 이 정도의 복지라면 출산율은 자동으로 오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꿈의 직장인 것 같은데 이렇게 지원한 만큼 성과는 또 있었을까요, 홍쌤? 근데 실제로 보면 이 제니퍼 소프트가 잘하고 있는 게 이제 APM이라고 해서 어플리케이션 이게 성능 관리 프로그램들을 이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장에서 지금 제니퍼 소프트의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점유율로 따지게 되면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2등이 이제 티맥 소프트가 한 11%. 작은 기업들이 전 시장을 나눠 갖고 있는데 문제가 이 APM 자체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성능을 측정하는 기능만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APM 자체의 시장이 그다지 커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 규모가 한 200억 원대로 추측이 되는데 이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 시장 자체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과연 이런 성장이 계속 좀 지속될까 이렇게 바라보고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기업의 뭐 시장 다각화라든가 글로벌 시장에 대한 진출이라든가 또 다른 소프트웨어에 대한 도전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 아마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 그 부분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다음 해시태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짜잔. 샵 채용 방식 없음, 샵 인재상 없음입니다. 근데 사실 꿈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우리 제니퍼 소프트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합니다. 우리 앞서 근무 환경이나 직원들의 복지를 들으면 취준생 누구나라도 우리 다 들어가고 싶지만 언제 뽑을지, 몇 명을 뽑을지 사실 이런 게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정말 막연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니퍼 소프트 직원들은 과연 어떻게 입사를 한 걸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인사부가 따로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막연하긴 한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할 능력만 있으면 지구별에 살고 있는 누구나 지원 가능이라고 써 있지만 바이러스도 입사할 수 있다. 네, 근데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개발자에게 한정된 것으로 보이고요. 블라인드 채용이 원칙이고 자유양식 이력서를 제출하는데 뭐 수시 또는 공채인데 시기가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회사에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의견이 모이면 그때 이제 채용을 진행을 하고요. 채용 시에는 여러 채널로 공개를 하고 업무의 특성에 맞춰서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정해진 채용 방식이 없습니다. 채용 담당자도 없고 이 실무 개발자들이 상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뽑을지를 그때그때 결정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뽑고 싶은 친구에 대한 상을 그려놓은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야 우리 그럼 어떻게 뽑아볼까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 이런 것들을 서로 의견을 맞춰서 뽑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관문이 과제 풀기인데 6시간 정도 걸리는 문제를 시간 내 가장 잘 푼 사람 그리고 면접은 보통 지원자 1명당 2-3시간. 근데 기록에는 가장 길게 한 학생은 7시간까지도 면접을 봤다고 해요. 그래서 면접 횟수도 뭐 최종 면접이 아니라 이 사람과 일을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해서 불러서 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를 들어가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곤혹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대화가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을 충분히 즐기면서 입사를 할 수 있는 또 그런 장점도 있지 않나요? 7시간 한 분은 합격했어요? 그거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국 씨 날카롭네요. 네. 정말 막연하기도 하고 네. 이 사람에 따라도 되게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제니퍼 소프트는 취준생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뭐 외람된 얘기지만 제니퍼 소프트에 가기 위해서 도전을 한다? 그거는 이제 좋은 네. 전략이 못 되죠. 채용 규모가 너무 적으니까. 네. 그러니까 삼성에서 뭐 소프트웨어 인력을 막 많이 뽑을 때는 뭐 1,000명 가까이 뽑는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니까 공채 규모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은 물론 이런 IT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좀 작은 사이즈의 기업들도 도전하지만 큰 기업들도 같이 도전해야겠죠. 근데 제가 보기엔 이런 막 7시간 동안 진행되는 그런 좀 강한 압박 그리고 이제 뭐 구글이라든가 이런 IT 기업들을 보면 면접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 대기업에서 진행되는 채용 프로세스는 워낙에 많이 뽑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연습도 많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반드시 좀 확률이 적다 하더라도 도전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니퍼 소프트나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IT 회사들은 복지가 정말 잘 되어 있다 들었는데 IT 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보다 복지 수준이 낮은데 그것이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아직 그냥 처우가 개선이 되지 않은 건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기업별로 복지 수준 차이가 되게 크잖아요. 특히 IT 같은 경우는 되게 좋고 뭐 안 그런 데는 뭐 좋지 않은 데도 많은데 그게 뭐 재원의 뭐 차이인 건지 아니면은 뭐 노조와의 힘겨루기 뭐 이런 싸움도 있는 건지. 네. 제조업은 오랜 숙련도와 투자와 성능 관리를 해가지고 제품이 출시되는데 IT는 이제 코딩 자체로 단 한 번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비즈니스가 오픈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창의적인 기업 문화를 요구하죠. 근데 구직자들이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 제니퍼 소프트에서 수영장을 만들어 놓은 건 여러분들이 수영을 잘해서 뽑는 게 아니고 네. 앞서 얘기했던 어플리케이션 성능 관리와 관련된 코딩 실력과 그 산업에 대한 관심도를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 뽑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면접장 가서 그런 복지 혜택은 아예 얘기를 하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구직자들이 이제 생각하는 복지는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봐요. 야, 수영장이 있다. 야, 구글은 뭐 밥을 공짜로 준대. 그리고 막 되게 비싼 음료수하고 비싼 과일 같은 것도 언제든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과일 먹으려고 여러분들 회사 다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차피 연봉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복리후생이라든가 복지라고 하면 육아복지 문제가 제일 중요한 복리후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여성구직자라고 하면 경력 단절이 생기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해당 기업이 잘 끌어나가냐 이 부분을 더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또 다른 질문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제니퍼 소프트가 이제 자기소개서를 굉장히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기소개서의 항목 중에서 이제 전문성도 있을 거고 진정성 면도 있을 텐데 어떤 거를 더 중점적으로 보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자기소개서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네. 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뭐 능력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이런 거 봤을 때는 사실 뭐 자신의 전문성을 나타낼 확률 그런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어떻게 살 것인가는 이제 본인의 포부, 미래 인생관, 그다음에 내 재능과 경험에 대한 비평과 발산에 여기 직무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재능이라는 게 결국 직무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자소서는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수많은 구직자들 사이에서 내가 차별화돼야 여러분들을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무 역량 자체가 뛰어난 거죠. 가상현실이라든가 증강현실과 관련돼서 내가 게임을 직접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인베디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아마 라인을 그냥 따라가는 RC카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내가 영상 처리를 하고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연결시켜가지고 구체적으로 컨트롤이 진행되는 과업을 진행했다라고 하면 그 코딩의 단계라든가 알고리즘 설계가 까다로워져요. 그런 부분들을 진행했던 학업 과정이 노출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인성적 경험인데요. 인성적 경험은 뭐 군대 생활 이야기다.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흔하게 대학생들이 겪는 이야기를 적을 필요는 없죠. 정말 좀 참신한 여러분들의 경험을 필요로 할 거예요. 유럽 배낭여행을 내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 스폰을 받아가지고 갔다 오고 관련돼서 내가 출강까지 진행이 됐다. 인성 자체, 이력 자체가 굉장히 파워풀하거나 아니면 직무 관련된 경험이 확실히 전문화돼 있거나 이 두 가지 케이스에 초점을 맞춰서 글을 적어야 이런 기업들도 서류를 뚫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네, 우리 또 제니퍼 소프트 한번 면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영훈 씨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올해 28살입니다. 28. 네. 뭐 원하는 삶은 뭡니까? 원하는 앞으로의 삶이요? 계획과 원하는 삶은? 저는 가족 사랑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네, 좀 제 이 제니퍼 소프트에 입사를 하고 빠르게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직장 생활을 하면 몸이 상한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그랬던 건데 제니퍼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정도 직원들의 복지나 직원들에게 생활을 좀 보장을 해주는 회사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살면서 우리 가장 깊게 생각해본 자신만의 분야는 어떤 분야입니까? 대학교 때 심리를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속해서 학교는 끝났지만 계속 공부하려고 하고 글 같은 거 찾아보면서 심리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훈 학생을 아는데 가장 집중적으로 투자했던 분야가 뭐 심리 그리고 공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영훈 학생 거기서 붙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훈 학생이 가장 열심히 노력했던 부분은 뭐냐면 일반적인 대학생이 아니에요. 공부에 대한 큰 뜻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사회를 보고 남들 앞에서 얘기하고 뭐 쉽게 말해 좀 연예인이 되고 싶은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친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방송도 지금 계속 나와요. 근데 그런 본인의 진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리얼 스토리니까 제가 아마 영훈 학생으로 빙의해서 마지막 질문에 답변을 한다고 하면 거기서는 그렇게 뭐 나를 멋있게 치장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장 관심 있고 또 제가 자신 있고 요즘도 매일 연구하고 있는 부분은 저는 행사 사회입니다. 항상 어떤 행사장에 가면 어떻게 하면은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제가 잘 듣고 그 사람들을 행사로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어떤 언변이 필요하고 또 어떤 눈높이에 맞춘 저희 컨텐츠 지식이 필요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노력해왔고 투자해왔고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분야다. 차라리 그런 식의 이야기가 이런 기업이라고 하면 정말 특수한 경험, 그게 영훈 학생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이고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너무 딱딱한 기업에 맞춰서 내가 언급을 해야 된다. 또는 IT 소프트웨어 기업이 어떤 기술적인 특징과 연결을 시켜야 된다. 이런 식의 고리를 설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 나왔던 뭐 내가 원하는 삶이라는 것도 이런 기업이라고 하면 회사 생활을 계속하겠다 이런 언급보다도 대기업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IT 벤처 기업이라고 하면 솔직함을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훈 학생이 진짜 원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좋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역량에 대해서 생각했던 부분이라든가 특수 경험들이 또 이런 창의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더 부합이 될 것 같아요. 더 솔직하게 면접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많이 묻었네요, 제가. 네, 지금까지 제니퍼 소프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훈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사실 뭐 누구나 매력을 느낄 기업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 채용 과정이 너무 어렵기도 하고 뭐 규모가 작다 보니까 좀 로또 같은 기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아셔야 되는 건 분명히 그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은 계산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용과 관련된 부분들도 기업을 표현하는 홍보적인 수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정말로 채용을 할 때도 이렇게 정말 참신하게 프랑스 대학 고시에나 나올 법한 논술 주제를 출제하는 기업이다라고 하면 이게 또 보도로 여러분들한테 회자가 되고 또 수영장이 있다는 그 장면 하나, 그 사진 하나가 수많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에게 회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기업을 홍보하는 수단일 수도 있어요. 물론 정말 임직원들에게 좋은 투자도 하지만 두 가지 목적을 같이 띄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그런 부분에만 매몰되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관리, 성능 관리 뭐 이런 부분들이 빠지고 자소서를 쓰고 또 본인의 이야기를 풀어 나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을 위한 정보는 그 기업의 진짜 사업 기술과 관련된 정보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기업 분석과 산업 분석을 꼼꼼히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니퍼 소프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제니퍼 소프트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 분들이 이 방송을 보면 굉장히 좋은 꿀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